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비판할 때 흔히 뭐 어떤 비판을 하지 사람들이? 나는 공산주의를 보면서 어차피 내가 이만큼이라든 요만큼이라든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면 너 일 안 해? 아 그럼 나도 일 안 해. 배째 다 같이 일을 안 해버리는? 흔히 말해서 이제 동기가 없다 이거잖아. 그치. 일을 할 동기가 없지. 왜냐면 모두가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근데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공산주의가 처음 도래했을 때, 특히 소련 경제가 처음 막 시작됐을 때도 일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지. 그렇게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벌어먹는 사회가 돌아가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모두가 그런 종류의 도덕적인 비판에 치중을 할 때 이 미제스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어떤 해안을 가지고 야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뭐 동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 없다 이거야. 생산을 국가가 다 해? 생산을 국가가 다 하면은 이 가격 신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걸 원하고 이런 거를 읽을 길이 없거든. 국가가 판단해가지고 지금 연필이 이만큼 필요하겠지? 지금 커피가 이만큼 필요하겠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정해야 된단 말이야. 보기엔 쉬워 보였겠지. 기업가들이 하는 걸 갖다가 레닌이라는 그 소련의 지도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사치연산만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냥 뭐 핫바지 일이라고 했거든. 근데 현실은 뭐야? 그 많은 인구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측정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수량화하는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야. 오직 시스템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지. 시장 경제, 경쟁 자본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미제스가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소련을 비판을 하고 이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 소련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소련 경제 이반자들이라고 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야 우리 소련에다가 뭐 어디 미제스 동상 하나 세우자. 미제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소련이 위대한지를 오히려 더 잘 알게 됐잖아.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어. 내가 미제스를 존경하는 게 평생을 대학에서 봉급을 받는 정규 교수로 일해보지도 못했거든. 뭐 업적은 인정받아. 막 책도 잘 팔리고 학계에서 새로운 이론이다, 멋진 이론이다 이렇게 막 인정을 막 받는데 정작 어떤 대학교에서도 막 정규 교수로 채용을 안 해줘요. 핍박은 핍박대로 받아. 미제스 학설이 워낙 비주류고. 그 당시는 사실 어떤 시대였냐면 지금에야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가 실패를 했고 왜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가고 효율적으로 이걸 넘어서서 되게 당연한 상식들. 사람은 노동하지 않는 빈곤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다. 기업을 핍박하면은 기업이 위축돼가지고 경제와 생산이 전체적으로 부진해진다. 돈을 잔뜩 뽑으면 물가가 오른다. 뭐 이런 상식들이 나름대로 잡혀있는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아예 그냥 모든 거짓말이 진실처럼 돼 있는 시대였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있지. 지금도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 당시는 열에도 아니다. 100에 99이 그 거짓말에 그냥 완전히 지금 푹 빠질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단순히 받아들였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게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다. 인류는 지금 도탄에 빠졌고 그 도탄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그 거짓말이다. 국가가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거짓말. 그거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그 신천지처럼 미쳐있었던 시대였던 거야.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 거짓말에 대항하는 아니다. 자본주의가 중요하고 자유주의가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장과 빈곤의 탈피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다. 약간 이런 사상들이 라이벌로서 성립이 되단 말이야. 라이벌로서 세력화가 되어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어. 그냥 뭐 문제가 좀 있어 보여.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먼저 대두가 된 거야.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사상이 없었어. 그러니까 99명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 휘슬 가버린 거지. 상상이네. 그런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99명의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믿고 있는 세상인 거야. 1 더하기 1이 뭐 2라는 이런 대체적인 것도 이론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미제스는 내가 봤을 때 1 더하기 1이 2인데? 그니까 완전 제로에서 시작을 해버린 거지. 미제스는 99명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 그것도 특히 99명으로부터 뭐 돈도 받아먹고 응원도 받아먹는 그 선두에 섰던 거짓말쟁이 경제학자들, 이 사람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 미제스는 가기의 대학교였던 빈 대학교에서 뭐 정규수가 못 되는 건 기본이고, 미제스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정규 수업도 안 돼가지고 막 청강 형식으로 못 들어야 되고, 미제스의 수업만 듣는 사람들은 뭐 도서관도 이용을 못해. 그냥 미제스의 개인 어떤 도서관만 이용할 수 있고 막 이런 꼬라지였던 거야.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어. 거기다 유대인이어가지고 뭐 망명생활 많이 당해. 히틀러 피해서 스위스로 가고, 스위스에서 또 독일 쳐들어올까 무서워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도 뭐 아는 사람 누가 있어. 미국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 맨땅 헤딩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근근하게 어디서 수업하는데 일자리 구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야. 1 더하기 1은 2라는 신념을 품고서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오스트리아에서든 스위스에서든 미국에서든. 내가 그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 그런 시대에 내가 지금 미제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기분일까? 불이 났는데 미제스가 분명하게 그 불을 누가 냈는지를 목격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그 불을 낸 방화범에게 불을 꺼달라고 당신만이 불을 끌 수 있다고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사실 진짜 힘들었을 것 같거든.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키워왔던 제자들,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을 계승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목소리를 내줄 것만 같았던 그 제자들도 그 당시 갑자기 유행을 타버린 케인스 혁명, 케인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발상이 있고 주창자처럼 떠받들어지는 어느 날 그런 사람이거든.
정부가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돈을 무한정 뽑아내서라도 무조건 정부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케인스 혁명이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까지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진짜 소설 몇 사람들 빼고. 그런 암흑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사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하기를 나도 뭐 멍청한 놈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1 더하기 1을 일하는 씨앗을 뿌려두면은 그 이론에 맹하라고 내가 튀어놓으면은 내 이후의 세대 사람들이 나의 글을 보고 내가 했던 행적을 보고 아, 이 사람의 말에 어쩌면 진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의 말이 어쩌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수의 몇 사람에게 한 줄기 희망을 걸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자유주의를 목청껏 외쳤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찡하더라고. 뭐 케인스라는 사람은 지금도 주주경제학의 뭐 거두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미제스의 책을 처음 읽어보고는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어떤 경제 잡지의 편집장인데 미제스의 책을 읽어보고는 막 되게 혹평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독일어를 모른다. 난 독일어를 모르는데 대충 그냥 적당히 하는 구절만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야. 케인스라는 사람이 했던 실제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폐를 무한정 뽑으면은 그게 우리 사회를 부유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전쟁이 계속돼야지 경제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좀 세니까. 정부가 막 경제에 개입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땅을 파.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서 땅을 파. 그리고 땅을 다시 메워.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결정타는 사람들이 너의 해법은, 너의 경제학적 정책은 항상 단기적인 시야에 멈춰있다.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면 너의 말이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정책으로 가면은 우리 경제가 점점 더 부실해진다. 이렇게 막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냥 수사학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쳤다. 그 나오는 사람들은 와, 얼마나 명언이냐. 근데 미제스 같은 건강한 경제학자들의 눈은 어때? 장기 아예 신경 안 써. 우리 미래 세대 의미 없어. 어차피 우리 죽으니까. 경제 많으면 어때? 이런 무책임한 말이나 하고 다녔던 사람을 보인 거야.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주경제학의 대부로 떠받들어주고 있는 거지. 거시경제학에 케인스라는 사람이 있으면 미시경제학에는 폴 세뮤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폴 세뮤얼슨이라는 사람은 소련이 망하기 1년 전에도 그 미제스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지고 소련 경제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경제학 교과서 책에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인 그 경제학 교과서 책에다가 소련 경제 실험은 성공적이고 계속해서 그 성공을 이어나갈 것이다. 막 이런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그 소련이 1년 뒤에 망하고 나서 뭐 바로 씻어버리는 거야. 그 엄청난 패급짓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학의 거두로 평가받고 있는 거지. 근데 정작 그렇게 소련을 비판하고 소련 경제 안 될 거라고 예견을 했던 미제스는 소련이 몰락하는 걸 못 보고 죽었어. 미제스를 따라서 꾸준히 소련을 비판했고 소련이 안 될 거라고 예언했던 미제스의 제자 하이에크는 소련 경제가 몰락하는 걸 진짜 노년에 봤나, 90살쯤 돼서 봤는데, 근데 막 뉴스에서 막 소련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걸 보고 막 아들이 막 아버지 소련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일할 때 너무 당연해 이 사람한테 그런 게. 거봐 내가 뭘 했어 이 한마디로 끝인 거야. 한국도 약간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보다는 좀 나았지만 상황이 되게 비슷했거든. 자본주의를 해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 김상조 같은 사람들이 계속 설치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것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뭐 자본주의였거나 자유주의적이었거나 이러지도 않았어. 그 사람들도 되게 정부 개입을 중시했고 세금도 많이 걷었고 돈도 많이 뿌려댔고 많이 잘못했어. 근데도 그 당시에 이제 좌파 세력들은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많이 물리고 사회주의를 많이 도입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런 발상들이 너무 상식이었단 말이야. 서점에 가면은 그냥 무조건 빈부격차에 대한 책들밖에 없어. 불평등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많아. 뭐 재벌 해체, 삼성의 돈을 뜯어서 우리가 나눠 갖자, 뭐 이런 책들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어. 진짜 농담 안 하고. 근데 사람들이 다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렇지. 항상 이제 거짓말을 하는 선두에 선 사람들이 있으면 듣기 좋은 말이니까 남의 것을 뺏어서 우리가 갖자는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생각을 실제로 정말 이 심장에 품고 정말 그 선봉적인 책들에 써져 있는 그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했지. 어떻게 보면 그 5년 덕에, 그 실행력 있었던 5년 덕에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렸지.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국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일자리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구나. 최저임금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 놀아서 밥 한 끼 건실하게 먹을 수 있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가 올라. 아, 임금을 억지로 올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뭐 가격 규제, 노동 규제, 생산 규제, 뭐 오만 규제 다 때리면서 점점 경제가 위축돼. 아, 경제는 가만히 내비둬야 잘 굴러가는 거구나. 정부가 돈을 왕창 써서 경제에 투입을 하니까 경제가 활력이 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가만 오르는구나. 약자들을 위해서 약자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관료들은 다주택을 가지질 않나, 세금을 탈루하질 않나, 오만 부정한 방법 다 써가면서 그들의 부는 여전히 챙기지 않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는 우리 사회가 좌경화돼 있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 여전히 뭐 부족하지. 여전히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뜨기에는 많이 멀었고 아예 거짓말에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는 뭐가 올바른 가치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는 것 같아. 한 몇 정도? 10에 한 3? 10에 한 그래도 4, 5는 이제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깊이로 들어가면 조금 많이 부족한 건 있겠지. 여전히 이제 뭐 치킨 값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도 그 똑같이 코로나 사태 펼쳐지면은 마스크를 가지고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가득이긴 하지. 이 정도로까지 온 것만으로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분의 유일한 업적이라고나 할까?